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더와 서클, 스테이블 코인의 1위, 2위 발행사입니다. 여기에서 선택한 코인 9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서클의 지분을 매입했다더라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서클은 사실 USDC를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이전부터 코인베이스와는 서로 투자를 주고받으면서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요. 자, 서클은 블랙락, 피델리티에 큰 투자를 받았었죠. 자, USDC는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블랙록 피델리티는 5천억에서 6천억을 투자했었고요. 골드만삭스는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수백억 원을 서클에 투자를 이미 했었습니다. 사실상 월가 금융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죠. 이것을 이용해서 국채를 사놓으면 국채 이자도 받고요. 이것으로 대출하면 여러 가지 이자, 수수료들, 돈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1위, 지금 뭡니까? 테더입니다. 테더가 무려 66.6%죠.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입니다. 2위가 바로 USDC인데요. 시총이 약 20.5%를 차지합니다. 월가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죠. 자, 바이낸스 USD가 사실 저물죠. 바이낸스는 그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팍소스가 이제 발행하는 것을 철퇴를 맞았었죠. 그래서 이제 TUSD를 조금 밀고 있습니다. True USD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A16G가 있죠. 자, 어찌됐건 여기도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페이팔도 자체적인 PYUSD를 론칭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굉장히 지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서클은요. 테더와의 지금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죠. 그리고 디파이 금융 플랫폼 여기에서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거 안 써주고 자체 이제 코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JP 모건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3위 다이라고 하는 코인도 메이커다오라는 디파이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USDC가 시장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인에 지금 본인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늘리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라 보시면 돼요. 자, 이전에 알고랜드, 아발란체, 이더리움, 플로우, 헤데라,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 트론에서 총 14개 블록체인에서 USDC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시총 1위 테더는 어디에? 총 13개 체인에서 테더를 발행을 했었죠. 폴리곤까지 추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금 두 개를 합치면요. 테더와 USDC를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87%에 달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코인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테더가 지원하는 코인은요. 트론,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 뒤에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테더가 지원하는 코인 비트코인 있고요. 이더리움, 트론, 이오스, 알고랜드, 솔라나,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 니어, 아발란체, 테조스, 카바, 폴리곤 이렇게 총 13개를 현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2위죠. USDC, 서클에서 지원하는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리곤, 아발란체, 알고랜드, 플로우, 헤데라, 솔라나, 스텔라, 트론, 아비트럼, 니어, 옵티미즘, 폴카달, 코스모스네요. 지금 예정이라고 한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론칭을 한 건 아니지만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포함은 일단 시켜놨습니다. TUSD는 시총 기준 5위지만 이제 실리콘밸리의 유력한 VC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했고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더리움, 아발란체, 트론,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건 이더리움 레이어 2죠. 크로노스, 오로라 이들 체인의 TUSD가 지금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 페이팔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위에 처음으로 론칭을 했지만 지원하는 코인을 내가 더 늘릴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죠. 왜 그럴까요?
본인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 유통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인 위에 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위와 2위, 스테이블 코인이 동시에 지원하는 코인 9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 알고랜드, 솔라나, 아발란체, 폴리곤, 폴카닷, 니어 이렇게 9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지원을 하는 코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8번, 9번은 이제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정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요, 뭐 디지털 달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통망이죠. 물류로 치면요, 고속도로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뭐 디지털 달러, 이제 디지털 화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뭐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런 디지털 도로 플랫폼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자, 이들 코인이 그렇다고 무조건 망하지 않느냐? 그것은 장담을 못하지만 그래도 디지털 달러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1위와 2위의 채택을 받았기 때문에 뭐 쉽게 망할 것 같진 않다. 하지만 더 사람들은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편하고 하는 자신만의 플랫폼 사용은 소비자들의 채택을 받는 코인들만 결국에는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페이팔은 자신의 어떤 그 코인을 자체 발행을 해버렸고요. 바이낸스, 뭐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여러 기관들의 채택을 받아야 이들 코인들이 살아남고 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디지털 화폐의 시대를 제가 예전 영상에서 삼국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또 CBDC, 크립토 간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제가 이것을 무려 지금 9개월 전이 돼버렸네요. 자, 디지털 화폐 전쟁의 승자는 이라고 하는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CBDC는 국가 권력의 돈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월가라고 표현했지만 민간 기관의 돈이죠. 비트코인이나 크립토는 민중의 돈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먼저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종이돈이 없어집니다. 디지털 달러고요. 디지털 유로, 디지털 원화입니다. 이게 이제 종이돈이 디지털로 바뀌는 국가에서 발행한다는 게 좀 다르죠. 자,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디에서 차 마시고 뭐 음식 먹고 했던 모두 일거수일투족을 국가에서 감시하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프라이버시가 많이 훼손이 되겠죠. 페드나우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연준에서 지난 7월 달에 페드나우를 론칭했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의 CBDC가 아직 발행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미국의 CBDC가 발행하기 전에 고속도로를 놨다, 인프라를 깔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지불 속도를 극적으로 가속한다.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공휴일이나 주말에 사실 쉬죠. 그러면 기다려야 하는데요. 페드나우는 디지털 달러를 이제 자국 내에서 지금은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어디서든 공휴일 없이 쉬는 날 없이 빠르게 전달을 할 수가 있죠.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CBDC와의 연계는 경시합니다. 이건 CBDC와 관계없다고 지금 뭐랄까요? 그냥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CBDC 때문에 한 거 아니야. CBDC 맞습니다. CBDC 고속도로라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코인 결제 사용 사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CBDC는 경쟁을 합니다. 누구랑요? 스테이블 코인과 크립토와 경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이제 페드나우 연준에서 미리 선점을 하고 있죠. CBDC는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민간은행, 시중은행을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자국민에게 싸줄 수가 있죠. 지금 기본소득은 지금 뭐 월드코인으로 해서 워낙 CBDC에 대한 반발감이 전 세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샘 얼트만 같은 제 생각엔 얼굴 마담인 것 같아요. 그런 친구를 이용해서 좀 우회적으로 민간 업체에게 지금 이 기본소득을 조금 그 역할을 넘긴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건 중개업자들은 뭘로 먹고 살까요? 시중은행들과 신용카드는
여러 가지 돈을 주고받고 거래를 할 때 그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근데 CBDC가 발행이 되면 중개업자가 할 일이 없어지죠.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월가 금융과 신용카드사들은 예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큰 투자를 해왔습니다. 뭐 서클만 큰 투자를 받은 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뭐 블랙락, 피델리티, 골드만삭스가 그 서클, USDC에 엄청 투자를 했었고요. 자, 페이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도 수수료로 먹고 사는 기업이죠. 페이팔은 아예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론칭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자, 미국 정부에서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으려면 반드시 준비금,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미국의 국채와 달러인데요. 누군가는 지금 미국의 국채, 빚을 지금 사주는 격이 되겠죠. 미국 정부는 누군가 본인의 빚을 이렇게 사주고 있으니 좋습니다. 민간 기업은 이걸로 돈을 찍어서 돈놀이에서 돈을 버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가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린 게 규제 3종 세트 중에 미국에 상정된 법 중에 가장 먼저 합의가 이미 끝났죠. 가장 먼저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크호스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암호자산이죠. 자, 지금 CBDC들끼리도 엄청나게 경쟁을 합니다. 뭐 미국의 디지털 달러, 유로, 뭐 브릭스는 브릭스끼리 뭉치겠죠. 경쟁을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자기들끼리 또 경쟁을 하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끼리 또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코인도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죠. 정말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디지털 달러의 유통망 아까 말씀드린 9개 코인의 기회가 있을까요? 보세요. 여기 다 투자할 수는 없고요. 공부를 한번 하셨다가 확신이 오는 친구들 위주로 가셔야겠죠. 복잡한 거 모르겠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 두 가지만 투자를 하셔도 제가 볼 땐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위험한 투자도 하고 싶다. 섹터별 대장주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뭐 NFT, 게임, 송금, 결제, 디파이, 레이어 2, 오라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뭐 다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뜰 것 같은 섹터, 그 섹터의 대장주는 뭐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ISO 2002 국제표준이라는 것을 사실 뭐 8개월, 9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화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이거 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24년, 25년까지 해서 단계적으로 이걸 강제화 시킬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었죠. XRP, 스텔라, 루멘, 헤데라, 알고랜드 이 밖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했다고 그냥 막 사시면 아시죠? 자, 본인들의 확신, 투자에 대한 신념이 있는 코인들 위주로 사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지금 헤데라 같은 경우 지금 루머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올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시는 게 좋겠죠. 정리합니다.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 확신이 돌처럼 굳어질 때까지입니다. 옆에서 뭐 가격이 폭락하고 뭐 바이낸스 대표가 잡혀가고 게리 갠슬러가 뭐 뭐라고 하건 말건 나는 확신이 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어렵게 모아둔 현금이 있죠. 그 현금으로 하락장 조정장에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샌드박스 같은 경우, 에이다 같은 경우 주요 알트코인들 여전히 마이너스 90% 넘게 빠져 있죠. 자, 그때 내가 10,000원 주고 샀던 코인을 지금 400원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사면 어떻게 될까요? 평단이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어느 시점에 전환이 되겠죠. 그때 이제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요. 본전 근처에 오면 팔고 싶습니다. 이게 본전의 매도 제가 지금 X를 쳐놨죠.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까지 왔을 때 근질근질합니다. 그때 좀 참고요. 평단을 지속적으로 낮춰놨다면 상승장이 왔을 때 분할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요? 사람들이 미쳐 있을 때. 사람들이
지금 뭐 요즘으로 치면 뭐 2차 전지다, 뭐 초전도체다, 뭐 테마주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 때 우리가 분할로 익절해서 빠져나와야겠죠. 이게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좀 원칙을 저희가 좀 가져가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